지금 월가의 전략가들은 투자자들이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유럽 주식 매수에 대한 논의를 점점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20명의 이 주식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예요. 몇몇 주요 투자 은행들은 유럽 주식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미국 주식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시티은행은 유럽 주식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UBS 또한 유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역사적인 재정 개혁과 견조한 기업 실적이 유럽 투자의 강세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러한 전망 차이가 2025년 스톡스 600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약 25% 정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차이예요. 항상 미국이 이겨왔거든요. 시티은행의 전망은 2005년 이후, 그럼 20년 만이죠,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5년 이후, 지금 25년이니까 20년 만에 말이죠. UBS는 또한 유럽의 가계 저축이 미국보다 풍부하고 고갈도 적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의 은행 대출 여건이 완화가 되면 경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유럽 중앙은행이 이미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안정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UBS의 모델에 따르면 유럽의 금리 인하는 미국보다 경제에 더 큰 부양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럽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또한 또 다른 호재예요. 더욱이 유럽의 업종별 이 PER 비율이 현재 미국보다 18%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주가가 비싸는 거죠. 고평가됐다는 거죠. 유럽 ETF는 미국 주식, 미국 ETF보다 저평가되어 왔어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ETF를 한번 봅시다. 최대 유럽 ETF예요. 뱅가드에서 나온 거예요. FTSE 유럽 ETF예요. VGK예요. VGK라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PER 비율이 지금 12.3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미국의 같은 뱅가드죠. S&P 500 대표 뭐죠? 시가총액 1등 VOO 24.7배. 거의 2배죠. 다른 대형 유럽 ETF들도 미국 ETF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올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ETF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유럽이 더 낫겠는데?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PER이 반 가격인데. 또 올해 들어서도 지금 미국의 S&P 500, 나스닥 100 지금 거의 힘들죠. 이제 뭐 1%, 2%죠. 거의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습니다. 유럽에 투자하는 가장 규모가 큰 ETF예요. 뱅가드 FTSE 유럽 ETF 티커가 VGK. 2025년 기준으로 이 ETF가 지금 204억 달러, 약 30조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미국 시장 말고 전 세계의 증시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 대표적인 ETF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VGK 유럽 가장 큰 시가총액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유럽 선진국의 대형 중형주에 분산 투자합니다. VGK는 가장 넓은 지역과 산업에 분산 투자하고 또 낮은 보수로 인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특히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유럽 시장에 대한 간접 투자 수단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수익률이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연중으로 보면 지금 현재 1월 초부터
지금 5월, 오늘이 22일 밤이니까 앞으로 며칠 후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 주가 항상 차이가 나죠? 영상이 올라갈 때. 연중으로 VGK 유럽에 투자합니다. 20% 상승 중이에요. 지금 5개월째인데 벌써 20% 상승. 20%면 평균 S&P 500 1년간의 상승률이죠? 그거의 2배 아닙니까? 근데 지금 S&P 500 VOO는 오늘 현재 마이너스 0.56%, QQQ는 플러스 0.35%. 당장 이것만 보면 와 그래? VGK 대단한데? 엄청난 수익률 차이 나네?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미국 시장과 지금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년간 수익률 비교해 봅시다. 10년간 보면 역시 미국이에요. 유럽에 투자하는 VGK 10년 동안 41%예요. 10년이면 우리 보통 4배, 5배 수익 생각하지 않습니까? 5년에 100% 수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인데도 VGK 41%. 반면에 S&P 500 VOO 183%. 역시 QQQ 386%. 그래? 원화로 투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503%. 6배가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1억이 6억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 VGK 지금 올해 들어서 20%의 수익률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장기간 10년으로 놓고 보면 S&P 500과 QQQ 타이거 나스닥 100에 따라오지도 못해요. 며칠 전에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대표 ETF VOO, QQQ 비교했죠. 세계 시장에 투자하는 ACWI, VT 수익률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면 10년간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해요. ACWI라고 105%, VT 99%. 두 종목이 다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합니다. 거의 105%, 99%, 10년간 2배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OO 183%, QQQ 386%, 타이거 나스닥 100 503%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하든 유럽 증시에 투자하든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이 대표적인 ETF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iShares예요. 블랙록, MSCI ACWI예요. ACWI.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예요. 이 ETF는 23개 선진국, 24개 신흥국의 이 대형주, 중형주를 포함해서 약 2,600개 종목에 투자해요. VOO 미국의 500개 종목 아닙니까? QQQ 나스닥 100 미국의 100개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47개 선진국, 신흥국, 대형주, 중형주 2,600개 종목에 투자해요. ACWI가. 근데 시가총액이 약 30조. VOO 900조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3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수익률도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주요 투자국 비중을 보면 미국이 약 62%,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니라 외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하더라도 ACWI처럼 미국 비중이 벌써 60% 거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보면 보유 종목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이러한 종목들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상위 10개 종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대만의 TSMC까지. 그래서 이 빅테크 종목들의 비중이 지금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한다는 ACWI ETF의 약 22%가 바로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에요. 가장 알짜 종목들입니다. 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또 전 세계 이 증시에 투자하는 뱅가드의 VT봅니다. 이것도 전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예요. 근데 이 ETF는 더 많은 종목에 투자해요. ACWI처럼 2,600개 종목이 아니라 9,800개. 어마어마하죠? 거의 10,000개 가까운 종목에 투자해요. 그러나 10년간 보면 ACWI 105%, VT 99% 거의 비슷하게 100% 평균 10년에 100% 2배 늘어난 것입니다. ACWI ETF의 2,600개 종목보다 더
광범위하게 9,800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또 포트폴리오 구성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 47개국의 주식에 투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ACW와 VT 모두 미국 종목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또 이 비중의 가장 큰 비중들이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에요. 그러니 미국을 빼고는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올해처럼 1년간이나 이렇게 몇 달간 수익률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 기간으로 보면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들어서 유럽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유럽에 투자를 했다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느 시점에 어느 국가가 투자가 더 좋은지를 정확히 맞춰가면서 전 세계를 옮겨가면서 올해는 인도, 내년에는 중국, 언제는 또 베트남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나는 매년 탁탁 맞춰가면서 가을부터는 어디, 내년 봄부터는 어디 이렇게 더 좋은 데가 또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가면서 개별 종목이나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또 이런 종목들 얼마든지 찾아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이 대표 시장에 투자하는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 유럽에는 이 주들이죠. 기술 의존적인 이 종목들이 없어요. S&P 500,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는 기술주에 의존적입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이런 급성장하는 인공지능 이 분야에 대한 노출, 작년 미국 주식의 상승을 이끌었어요. 근데 반면에 유럽 ETF들은 비경기 순환주, 또 더 넓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른 섹터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러나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올해 중국의 딥시크 출현과 심각한 관세 위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2025년 초에 대형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집중적인 상승세를 누려온 미국 이 주요 지수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럽 ETF들은 기술주들이 별로 없어요. 대신 비경기 순환주, 또 더 넓은 각 섹터,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다른 섹터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만 두고 보면 지금 나스닥 100, 또 S&P 500은 거의 수익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 유럽에 투자하는 이러한 ETF들은 벌써 20% 수익. 그러니 이거를 때 맞춰서 옮길 수 있다면 이런 건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ETF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